PPT에 관련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놨으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이 6월달 가장 날이 더운 날이었더라고요. 35.6도인데 이렇게 더운 날 이제는 한풀 더위가 풀리긴 했지만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실 만큼 많은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많이 듣고 배우시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K모반 아이들이 이제 중2 영재학교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를 생각하던 친구도 있고 좀 고민하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이 시점에 영재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까 하고요. 또 중1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K모반도 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영재학교반이라는 네이밍에 중2 영재학교반과 중1, 초6 영재학교반을 이제 혼용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중2 아이들을 영재학교 반으로 그리고 나머지 K모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K모 반으로 이렇게 코칭을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운영될 것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사실 원장이라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학교반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김종건 부원장님, K모반 운영하고 계신 김종건 부원장님 나오셔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목차는 영재고센터 통계랑 학원 실적 관련된 이야기 제가 드릴 거고요. 나머지 영재학교반이랑 지리응답까지는 저희 김종원 원장님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타임만 영재고센터는 이렇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계 최상위 프로그램이라는 네임으로 여러 번 광고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아이들이 잘합니다. 영재학교반, 과학고반, 또 K모반 아이들만 잘하는 게 아니고 중등부의 HDT, SCL반 아이들도 이 지역의 각 학교 전교권, 저희가 전교권이라고 말했지만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이라고 실제로 숫자를 찍히기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인공계 최상위권으로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만 학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고고요. 웃고 있는 아이들을 형상화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에서 좀 약간 차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뜻은 파인만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생들을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 가르치겠다라는 목표로 2006년도에 만들어진 학원입니다. 팔만 학원이 유명한 건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실전 입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머님들이 최초로 접하시게 된 계기는 민서고등학교 입시에 유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외대부고랑 민서고등학교는 전체 정원의 50% 이상을 저희 학원에서 보낸 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파인만 영재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인만 학원들이 다 이렇게 직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밍되어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촌 파인만, 또 반포 파인만, 압구정 파인만 모두 파인만 영재고센터랑 학생들 정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을 경우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관이 좀 자유롭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희 재원생이 아닌 경우에는 어머님 들어오시려면 레벨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 저희 파인만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그럼 레벨 테스트 없이 이제 이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인만 영재고센터 실적인데요. 저희 부원장님이 만드신 PPT라 작년도 영재학교 합격률 80% 여기 쓰셨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어머니. 네, 실제로 여기 작년도에 합격하신 어머님도 계셔서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인데요, 어머님. 24년도 올해죠. K모 1차 금상 4명, 은상 4명, 총 23명 이렇게 수상했고요. 수상이 아쉽게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시다시피. 근데 올해 K모가 작년 K모랑 다르게 난이도 조정이 좀 약간 실패된 K모였거든요. 그래서 아슬하게 아쉽게 수상 못한 친구들도 당연히 수학적인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KMO 수상하지 않은 친구들도 영재학교 과학고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대경제 전기에도 대상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수상했는데 네. 이 친구만 해도 전기 대상 받은 이 친구만 해도 2학년 때까지는 무관의 제왕이었었어요. 너무 실력이 뛰어난데 수상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김종근 부원장님이 1대1로 면담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벽을 깬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부원장님이 그런 벽 깨는 데 전문가다 말씀드립니다. 작년 실적, 재작년 실적, 그리고 이 전년도 실적까지 기록해놨는데 사실 이게 좀 있으면 사라질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올해 실적은 이보다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재학교는 서울과학영재학교, 우선선발 2명, 경기과학영재학교, 그리고 한과영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갔고요. 어머니. 과학고등학교도 이렇게 갔습니다. 특징적인 건요, 어머님. 저희가 23학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과학고등학교를 16명 갔는데 작년에 영재학교를 16명 갔거든요. 과학고등학교를 19명 갔고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과학고 작년 실적을 올해 영재학교 실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우리 학원이. 그래서 김종원 부원장님한테 올해 영재학교는 19명 어때요? 부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라고요. 믿습니다. 왜냐면 작년 16명도 안 될 겁니다 하셨는데 16명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원장님과 함께 영재학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따 들으시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저기 한과영 3명.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간 친구들은 사실 중간고사 한 번만 본 경우니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다 봤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첫 번째 시험만 본 거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레이드인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작년에 간 친구들은 지금 현재 1학년 끝내고 2학년 과정 하잖아요. 여기 한과영 애들만 놓고 말하자면 이 3명 중에 3명 모두 다 최상위권이고 그 중에 2명은 전교 1등, 전교 2등. 물론 영재학교가 전교 1등, 전교 2등이라는 네이밍을 붙이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준비한 일부 학부모님들이 어디서 공부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당당하게 하여간 영재고생을 했다. 당당하게 말해줘서 대치동에서 준비한 학부모님이 영재학교를 첫째, 둘째 보내셨다 하더라고요. 셋째는 파인만에서 보내고 싶다. 힘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명 간 해에 다음 해에는 영재학교 16명. 언제 마시죠? 19명. 네, KM은 1차 이렇게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나왔었고 2차 KMO 1차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등 KMO라는 걸 사실 저희가 처음 해봤거든요. 해봤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한테 고등 KMO 수업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시험 봐, 너희 기본 실력으로 봐 해서 처음으로 낸 실적입니다. 어머니들 보시기에 동상과 장려상이 별론데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고등 KMO는 중학생들이 타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실적을 냈고요. 중등 KMO도 사실 저희가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만 저희랑 파이널 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실적을 낸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캠도 그렇고 중캠도 그렇고. 근데 파이널까지 하지 않은 친구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수상 실적에서 제외하고 실적에 눈이 먼 원장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당단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 소장님 말씀하셔서 과감하게 빼고 앞으로도 저희랑 파이널 하지 않으면 수상 실적이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재작년에도 KMO 실적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제가 학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부원장님만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압구정파에만해서 특목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일해 오셨는데요. 이 지역, 서초 반포 지역에서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진학하는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동시에 세화고, 현대고, 세화여고 최상위권도 지도하고 계십니다. 현재 중3의 흑치대반 한반, 흑치대 N반을 저희 부원장님이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월급에는 흑치대 N반 아이들 대상으로 중3이니까 세화여중 전교 1등, 10만포중 전교 1등, 제가 전교 1등이라고 말해도 얼만큼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실제로 전교 1등이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셔서 향후로 세화고, 현대고, 세화여고나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를 갈 때도 부원장님과 상담하시면 될 거고요. 반대로 영재학교랑 과학고 진학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부원장님하고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종건 부원장님이 많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계셨고 한 해 두 해 실적 낸 거 아니니까요. 믿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훈 부장입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실적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그냥 다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이고요. 다 이 동네 아이들이고 그래서 저희 다 말씀드리고 뭐 일단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 영재고반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학년 학생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KMO반 학생들은 어차피 그 뒤에 KM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진로를 정할 건지도 고민이 되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 소개대로 제가 이제 2008년 입사하고 나서 계속 이제 파일만 하고만 있었고 물론 다른 학원은 잠깐 왔다 갔다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동네 아이들은 최상위권을 지도를 해서 역사들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막 얘기하면서 설명회 때 막 쓰는데 아이들한테 다 얘기한다, 너 얘기한다 이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80%된 거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작년에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실적이고 네, 이렇게 또 하라 그러면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또 합격자 빨리 발표하는 날에 그날 아이들이 다 붙었다고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던 네,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달라져있네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도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만큼은 나올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격은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파이마 영재고 반을 제대로 맡았고요. 원래 이제 실제는 압구정 파이마에서 2015년부터 하셨어요. 2015년부터 몇 명 한 두세 명 갔는데 2017년에 대대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 파이마 압구정 파이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체 시험을 봤어요. 전체 시험을 봐서 뽑았습니다. 영재고를 할 애들을. 근데 그 원장님이 뽑아라. 그래서 뽑아가지고 37명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하고 잠깐 시작을 해서 이제 최고 이제 합격률만 보시면은 80%인데 8년 합격률 평균이 47%니까 전체 이제 시작 그 서류 탈락자는 빼고요. 1단계 탈락자 빼고 2단계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최종 합격률은 4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22년도는 시험이 바뀌었을 첫 해고요. 시험 제도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비하기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했던 거였고 그때부터 점차 발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영재학교반 설명서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잡았고요. 영재학교 입시 및 수학과 대비 과정을 보여드리고 여름학기 영재학교 수학과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학교 소개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설명회를 이제 이번 영재학교반 설명회 되게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가고 경기과학고 한국과는 대전과고 대구과고 광주과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총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8개의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서 뽑는 인원은 총 789명입니다. 그래서 그 789명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뭐 이제 되게 오래됐죠. 이제 학교 만들어진 걸 보면 오래된 게 이제 다 과학고여서 영재학교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 오래된 학교들은 과학고에서 영재학교 전환이 된 거고 인천과 세종만 처음부터 영재학교로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 더 만든다고 하죠. 남녀 비율 보시면 굉장히 여학생이 적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굉장히 여학생 비율이 작습니다. 보통 10% 정도 평균적이고 이제 인천 영재랑 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만 여학생들이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티오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그래서 여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한 면도 있어요. 저희의 여학생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숙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들께서 작년에 어떤 꿈을 들으셨는데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기숙사 의무 귀가 주1에 나오냐 2주마다 나오냐. 왜냐면 그 주1에 나온 학생들은 매주 학원을 갑니다. 나올 때마다 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학원주도 학습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학생들 한과형은 학원을 다니는 게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과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때 한과형 같은 경우 고1 때 이제 학점이 아니에요. 학점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냥 기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패스페일만 진행을 하거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켜요. 가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 1학년 고1이 너무 쉽습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애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수학을 너무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 없어서 가장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고 다닐 필요가 없대요. 안 다니냐 애들이 할 게 없다고.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2주마다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이제 지정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학비는 이렇게 되고 학비는 물론 이제 거의 그게 뭐 기숙사비밖에 안 되는 기숙사랑 뭐 식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원이나 학생수, 초등학생 동아리수 이렇게 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입시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선발 인원이 120명, 경기가 120명인데 일반 전형 있고 추천 관찰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이제 노릴 만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3이 돼서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과형은 이제 90명, 한과형 총 120명 중에 일반적인 90명이고 장영실 전형이 30명입니다. 이거 잘못 썼네. 대전, 광주는 90명인데 45명을 하거든요. 90명입니다. 광주는 90명이고요. 대전 90, 대구 90, 인천 영재 75, 세종 영재 84명입니다. 1단계는 서류 평가고요. 이 추천 관찰 전형이 비대면 관찰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비대면 관찰 전형이 있고, 그다음 장영실 전형은 서류하고 1차 면접을 봅니다. 바로 서류와 평가 1차 면접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단계 배수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인원이 있었어요. 뭐 한과형은 1000명. 뭐 이렇게 딱 잘라요. 1000명 넘어가면은 다 그러니까 1000명을 커트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영재성이 판단이 되는 학생은 저는 뽑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 전형만 이제 60명 내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겠죠.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서류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뭘까요? 내신과 추천서입니다. 그러면 저학년이 뭐가 없냐면 중학교 1, 2학년은 내신이 없죠. 지금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보니까 뭐 이제 다행히 그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현재 중1 같은 경우 중1에 입시를 하게 되면 내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1 같은 경우 초등학교 생활기록 불립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내신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추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학년이 서울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고 중2들을 가급적 영재고를 중2들이 이제 서울과학고나 한과형을 지원하거든요. 올해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근데 서류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서류에서 엄청 떨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추천서를 믿을 수가 없죠. 아이가 뭐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추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 수업 시간에 그 특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중학교 수업에 특별한 게 보여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중3 내신이 있잖아요. A라는 딱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1, 2학년은 들어가기 쉽지 않죠. 서류가. 중3은 내신만 갖춰주면 거의 다 패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올 A여야 됩니다. 올 A. 수학은 B가 하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B는 괜찮고요. 수학, 과학에 가급적 B가 없어야겠죠. 영재학교 쓰니까. 영재학교 쓰는데 수학, 과학 중에 B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재환생 중에. 그러면은 추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추천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된다. 이거를 꼭 믿지 마시고요. 네,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2학년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본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1단계를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2단계의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 등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뭐 장영실 전형만 신춘구술 면접이고 나머지 전부 다 지필고사를 봅니다. 지필고사를 봐서 네, 통과를 이제 시키겠죠. 2단계 배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1.5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배수에서 2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1.5배라고 되어 있네요. 1.5배수 정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산출하냐? 뭐 등수 제가 알 수가 없죠. 성적표를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의 아이들이 저희가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과학부는 41개 지역, 서울 25개고요. 각 2명 이내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약 최대 50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이건 지역 인재입니다. 근데 서울과학부는 특정 영역 탁월한 자를 또 뽑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시험을 보면 수학과학이 섞여 있어요. 서울과학부 시험지는 이제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보시면 수학과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과학을 나눠서 시험 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형 문제들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떤 특정 영역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교시가 특별해요. 1교시가 뭐냐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1교시 영재성 검사라고 해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정보까지 이거를 원래 객관식으로 봤었습니다. 25개를 1시간. 근데 우리가 또 바꾼대요. 20문항 80분 서술 연구 못 찍게 하려고요. 네. 그럼 제가 이거 해봤잖아요. 제가 이거 시도해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를 학생들 실제 풀려보면 내신자라들이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어도 보는데 사회도 봐야 되고 그런 똑같아. 국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공무원 시험 있죠. 피스 뭐 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 나오는 문법 시험 같은 게 나오고 뭐 IQ 검사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울과학부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총 82명 정도가 우선 선발된다 보시면 되죠. 120명 중에. 근데 실제 그러면 서울 그럼 여기를 다 뽑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될 거고요. 타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 한 명씩밖에 우발이 안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우리가 서울에서 우발됐다 그러면은 얘는 서울 1등입니다. 그렇죠? 각 학교 들어갈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1, 2단계가 끝나고 나면 3단계 창의 역량평가, 영재성 캠프, 연대 다면평가라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서류 제출 기간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가 5월 22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부터 스타트를 하면 5월 달에 서류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까지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이때 이제 서류 만들고 자소서 만들고 추천서 만들고 1단계 발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5시 똑같아요. UA 사이트 딱 열리면 5시 이제 전부 다 이제 1단계니까 서류니까 설마 떨어지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신이 B인 애들은 불안하면서 덜덜덜 떱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년을 해봤지만 진짜 떨어지는 학생들은 내신이 진짜 안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신이 좋으면. 내신이 좋은 애들 지금 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고. 내 추천서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왜냐면 추천서를 이제 꼭 알아셔야 되는 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지만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 학교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다 정해놓으세요. 보통 대부분이 미리미리 정해요. 근데 학교를 바꾸잖아요. 그럼 추천서 하시는 분이 바뀌어요. 2명인데 갑자기 3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막 이제 혼란이 오죠. 선생님 다시 또 부탁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추천 못 받았을까봐 이게 이제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단계가 다 뜹니다. 추천서가 접수가 됐나 안 되나 다 뜨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추천서 해주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추천서를 알아서 안 넣으면 거기 안 넣었다고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하면 되고요.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적극 추천을 안 누르고 그냥 추천하지 않음을 해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되게 정직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 추천을 할 거라는 선생님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추천은 절대 네 무조건 적극 추천해주겠다는 선생님한테만 받아야 돼요. 안 그러시는 분 계세요 실제. 어떻게 하냐면 뜨뜻미지근하십니다. 딱 추천서를 들고 들어가면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는 애도 있었고요.
내가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건 추천 못 받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선생님 반응이 이렇다. 그럼 저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떡하죠? 다른 사람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적극 추천을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이 보이시죠? 5월 말에 추천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발표가 나고 올해는 이제 그 한과영이 이제 일주일 늘렸습니다. 장영실 때문에 좀 힘들었나봐요. 장영실 전에 이번에 경쟁률 엄청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7월 7일날 봐야 되는 거를 이 한국과영만 7월 14일로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중복 지원 안 됩니다. 중복 지원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7월 14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발표가 8월 2일, 8월 8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8월 10일 그때 시험 봐요. 그럼 합격자 발표 8월 23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은 최종 언제 끝나죠? 8월 말까지. 1년, 무려 1년여의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붙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붙여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때 떨어지면 아이들은 과학고를 써야 되거든요. 아깝거든요. 여태까지 공부한 게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과학고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과학고 마감일이 8월 29일입니다. 22일날 스타트를 하고요. 29일, 30일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한과영은요 떨어지잖아요. 3일 만에 자소서를 다 완성하고 추천서까지 다 받아야 돼요. 네.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거 처음에 일정 바꿨을 때 그냥 과학고 전형 뒤였어요. 난리 났죠. 과학고 마감 끝나고 발표한 거예요. 한과영이. 그냥 엄청나게 항의 받고 다 일정을 과학고 마감일 앞으로 다 바꾼 거예요. 최종 발표를. 그래서 이게 아예 똑같이 됐어요. 예전에는 다 달랐어요. 학교별로. 이제 올해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날 과연 우리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다들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다 합격해가지고 8월 23일. 그래서 지금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은 매번 바뀝니다. 경쟁률 매번 바뀌고 올해 2025년도 이거는 학년도로 보세요. 저희가 항상 이 연도를 보냐면 들어가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자료는. 그래서 2025년에 서울과학고 6.18대 1.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 건 뭐였냐면 의대 증원을 했기 때문에 영재학교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라고 다 예상했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반대가 돼요. 오히려 더 늘었어요. 훨씬 더 늘었습니다. 더 인원이 더 많이 늘었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영재학교는 아시다시피 의대 막습니다. 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싹 다 막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영재학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단도직입 딱 말씀드려요. 그거는 영재학교 갔다가 의대를 갔다든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막고 계속 막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의사를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상담하시고 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게 수학과학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영재학교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 많아졌고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과학고 6.18대 1, 경기과학고 4.7대 1. 여기가 제가 중3 2.9를 하는데 제가 오늘 조사도 알았던 이제 조사하면서 이거를 봤는데 중3이 2.9밖에 안 돼요. 경기과학고 그러니까 이거 지원한 애들 4.7, 2.9가 중3이고요. 1.8이 중2 이하예요. 그러니까 경기과학고 좀 몰랐는데 절반만 중3이에요.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중3 절반이고요. 추천 관찰 전형이 무려 8.2대 1이었는데 경기과학고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학교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쓸지 항상 물어보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과학고는 올림피아드 인재들이 많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생물은 좀 퍼져 있긴 한데요. 수학, 물리, 화학은 독보적으로 서울과학고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를 하고 자기 그런 심화 공부를 좋아하는 애,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애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올림피아드 하겠다는 학교들은 서울과학고고요. 그러니까 서울과학고 가면 그런 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애들이 가면 내신이 안 나오죠. 그 애들한테 일단 등수 다 뺏기고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결과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서울대가 목표라고 하면 여기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경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전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애들은 다 경기에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컴퓨터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경기를 추천드립니다. 경기는 그래서 아예 이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소프트웨어 AI잖아요. 너무 정보하는 것만 오기 때문에 아예 작정하고 만든 겁니다. 자기네는 그냥 그것만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표를 했고 컴퓨터 위주로 공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천 관찰 전형은 이제 이 전년도가 없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10명 뽑아요. 그다음에 한과형은 경쟁률을 공표하지 않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대 1에 가깝죠. 10대 1에 가깝습니다. 장현시 전형은 엄청 높아요. 올해 장현시 전형이 엊그저께 발표가 났습니다. 월요일날 발표가 났고요. 1단계가 발표가 났는데 신반포 중 아이들만 들었어요. 신반포 중3 아이들 3명 있었는데 학교당 3명이 최대거든요. 3명 다 떨어졌다. 근데 저희 이제 재원생이었다가 공부하다가 얘가 이제 수학과 공부가 잘 좀 어려워하니까 그냥 너는 장현시 전형 쓰자. 저랑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장현시 전형 썼어요. 저희 이정량 학교는 아니고 용강인데 그 안에 붙었습니다. 그 안에 통과했고 이제 2단계를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로드맵을 잘 저희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상황을 보시고 제가 무조건 넌 쓰면 붙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장현시 전형 쓰면 그냥 붙을 거다. 근데 지금 붙었어요. 1단계로 이제 2단계 면접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공부랑 자기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온다 하면 다르게 바꾸셔도 돼요. 그 디테일하면 이제 다니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까지 그 디테일한 거는 다니면서 성적을 받아보면서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대전의 경쟁률이 낮아요. 보시면 4.1대1밖에 안 되죠. 저도 이것도 의아하긴 한데 아무래도 세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종 때문에 붙어 있고요. 대전하고 세종이 가깝고 그래서 카이스트를 원하는 애들이 대전이냐 세종이냐를 고민하는데 세종이 좀 더 세 학교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사고 느낌이 나고 뭔가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세종을 많이 쓰고요. 대전은 실제로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킵니다.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학생들한테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도 2-3번을 봐요. 그러니까 캠프 때도 시험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2번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짜 실력 있는 애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저희는 대전과학고를 엄청 많이 갑니다. 저희 작년에도 5명 다 붙었죠. 저는 다 붙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대구는 올해 이제 많이 쓰고요. 대구과학고도 6.6대 높았고 광주는 거의 안 쓰고요. 인천 7.30대 나옵니다. 이제 2단계 서류 보세요. 서류 통과 비율이 76%밖에 안 되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5% 떨어진 거예요. 서류에서 4분의 1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고2 때 써봤는데 거의 저희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고2 때, 중2 때 쓴 애들. 그 다음에 경기는 보시면 63%밖에 통과가 안 되죠.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은 90%, 경기는 낮으니까요. 많이 통과하는 거고, 대구도 82% 정도, 광주도 87, 81%, 80.78%. 요거 다 가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과인도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류 통과가 쉬운 건 아닙니다. 잘 써야 돼요. 자, 영재학교 이제 입시를 보시면 이제 요 학생부 요 제출하는 거 뭐냐면 이제 현재 중1, 2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입시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학년들이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생기부를 내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생기부 저학년 때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생기부를 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추천서입니다. 딱 보실 건 추천서예요. 미리미리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2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고 현재 중1이 만약 내년 쓰실 거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A 수학과 영재성, 그다음에 B는 인성. 그래서 이 두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성을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이 학생 인성을 보신 분입니다. 보통 담임이겠죠. 담임이거나 동아리. 네, 동아리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영재원 선생님도 괜찮은데 시간 강사하거나 퇴직하신 분은 안 돼요. 타 학교가 정근 가신 분은 됩니다. 내가 정근을 가더라도 너 정말 잘 써줄게 이런 분도 계세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면 진짜 좋죠.
경기과학부는 무려 3분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3인. 그 다음에 한과형은 A, B 수학과학 지도 역시 담임. 그 다음에 장영실 전형은 최대 3인 추천. 선택, 필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필수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 그 다음에 수학과학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담임교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전 2명, 그 다음에 대구도 2명, 그 다음에 광주 2, 인천이 한 부예요. 인천이 하나인데 인천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고요. 뭐로 바뀌었냐면 수학이냐 과학이냐 또 바뀌었습니다. 수학, 과학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바뀌어가지고 대혼란이 왔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인천을 쓰겠대요. 원래 그런 애가 있는데요. 갑자기 인천을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인천은 쓸 건데 과학을 쓸 거래요. 근데 추천하는 수학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근데 과학쌤은 자기를 안 친한대요. 어떡하냐? 근데 그냥 잘 써주는 선생님이 최고다. 잘 써주는 선생님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사를 그냥 받기로 한 선생님한테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해하게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내신이 오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요번에 발표 나와야 되는데 널널 찾고 있는데 과학생한테 저렇게 받을 수가 없대요. 무조건 잘 써준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서울은 자기소개서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도 별로 안 되고요. 근데 엄청 중요한 데는 이제 나머지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딱 이제 학교의 특성이 보입니다. 경기는 독서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컴퓨터 쪽으로 나갈 건데 그럼 독서 하셔야 돼요. 이 독서를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가지고 대충 쓴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읽었는지를 봐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과형은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한과형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쓸 게 너무 많아요. 쓸 게 많은데 여기 가정학교 환경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완전 외국식입니다. 외국 대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환경을 씁니다. 우리 아이가 집안에 있는 부모님의 교육 환경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게 훌륭하죠. 부모님들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부모님이 써줬다는 티가 너무 잘 납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이건 자기가 써주셨던 진짜 읽어보면 부모님 써줬는지 대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자기를 쓸 때 참고만 하고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만 제시를 해주셔야 도와주실 때는 써주시면 큰일입니다. 딱 보자마자 안 합니다. 다 티나요. 무조건 탈락입니다. 대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요. 자소서의 증빙서류 최대 3개 제출하는 게 자소서 증빙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을 증빙하는 자료를 A4 용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만은 저희가 탐구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쓰면 되고 장영실 전형은 자기소개서 페이지를 하고 탐구활동 증빙 자료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이렇게 2,500자, 1,600자 이렇게 쭉 있고요. 수학과학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과학 능력을 보여주는 물론 아이들이 어렵죠. 그건 저희가 다 지도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꼭 신경 써야 될 건 딱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아이가 잘 받을 수 있게끔 학교생활 잘하도록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제 시험 시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2단계를 보시면 1교시 보시면 서울과학부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라고 해서 영재성 수학과학의 적성 언어 이해력 순리능력 평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정보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정보 등에서 50자 100자 등의 서술형 문항을 출제한다고 올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총 20문항 80분으로 바뀌었고요. 300점 중에 무려 80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만큼 많이 좀 봤잖아요. 그러면 1교시를 잘 보는 애들이 잘 갑니다. 1교시만 봐도 알아요. 너무 차이 납니다. 서울 쓰는 아이들과 서울이 아닌 아이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합격하는데 합격하지 않는 아이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8문항에 100분이고 3교시가 4문항에 100분입니다. 수학 3개, 과학 5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문을 이렇게 주고요. 이 지문 안에 이 지문만 보고 수학 과학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지문을 보고 지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파리 여러 가지가 초파리나 작년에 초파리가 나왔는데 초파리 날개 접는 거. 그래서 종이접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보고 종이접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과학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주제는 지문이 하나 나오고 경기과학부는 이제 잘 보시면 수학 비중이 더 크죠. 과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이 여기 수학 10개, 과학 20개, 여기 1교시 영재사검사 1에는 과학이 20개인데 여기 영재사검사 2에는 과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과학부는 보통 과학이 수학보다 좀 더 안 좋다. 수학을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과학 문제가 이제 그 기본 과학 경시 정도 수준이지 영재고 수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경기과학부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과학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수학은 월등하다. 그러면 경기를 씁니다. 그럼 거의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과영은 1교시 내문항 수학 180분, 과학 180분. 엄청 길죠. 한과영은 진짜 끈기가 없으면 수업 시험보다 잡니다. 진짜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보고요. 근데 그냥 3시간씩 시험 봐야 된다고. 얘네는 중간에 밥을 먹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그러지 않아요. 100분짜리는 여기는 100분만 보면 되는 거 200분에 붙여서 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중간에 밥도 먹고 시험 봐요. 한국이 어딘지 아시죠? 부산에 있습니다. 시험 어디서 보신지 아세요? 작년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용산 철도고등학교에서 봤어요. 제일 가까워요. 시험보다 모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와요. 시험 시간 제일 긴데. 서울 애들은 서울에서 오요. 서울에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보는 학생들이 있고 서울 지역에서 보는 학생들이 한가해요. 부산이라도 멀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장 엄청 멀었습니다. 뭐 거의 걸어가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걸어왔어요 실제로. 여기가 없어서 걸어왔어요 작년에. 시험 보고 모의했더니 너무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대 세인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대전대로 세종인천 광주는 문제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문제 베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같고요. 한 10문항 정도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학교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문항을 골라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완전 새로 낸 학교도 있고 그래서 7문항 정도를 보면서 지역인지 운선 선발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학을 엄청 잘하다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제 시험을 봐보면 저희가 이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중 200점 만점인데 합격하는 학생들의 보통적인 총점이 얼마냐 보면 그냥 100점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영재학교반을 시작을 하시고 나면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맞았다고 해서 아이를 윽박 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만두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합쳐서 100이에요. 수학과 합쳐서. 그러면 수학 20, 과학 80.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학 80점까지 나오진 않지만 합쳐서 보통 100점 정도 나오면 거의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제 합격한 걸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이 놀라운 아이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거가 중요하실 텐데 물론 300의 캠프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자료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들어간 서울 지역 합격자 수입니다. 예? 서울과학부 100명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분명히 41개 지역에서 우선 선발해서 82명 뽑나 있거든요. 서울이 25개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32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 근데 20명밖에 없는 거죠. 타 지역은. 이게 뭐냐면 우선 선발은 무조건 우선 선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드는 아이 중에서 그 지역의 1등, 2등까지 우선 선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되면 안 뽑습니다. 아예. 그 등수 안에 안 들면. 2배수 안에 안 들면 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240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120명 중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과학부는 그렇게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른 학교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단순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그죠? 서울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120명 대 100명인데 다지역은 되게 낮잖아요. 낮죠? 경기가고 29명, 한강에 31명, 대전 뭐 39명. 대전이 서울 아이스랜드 많이 가요. 저희 여기 지분이 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명, 5명 이렇게 쭉 있어요. 인천도 23명인데 정례 2명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 합격자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2023년도, 2024년도는 없습니다. 영재학교가 2024년도부터는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안 보여줘요. 이게 안 나옵니다. 데이터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2024 서울대 입학격자 수 보면 영재학교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2023년도가 최신 자료인데 서울과학고 120명 77명, 경기과학고 57명, 한국과학고 28명, 대전 27명, 대구 43명, 광주 38명, 인천 33명, 세종 83명, 32명. 이 많은 거가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네. 세하고는 서울대 정시수시 다 합쳐가지고 한 10몇 명 가는 거잖아요. 정원이 몇 명인데. 그죠? 정원 4,500명 되는 학교들 중에서 14명 정도 가는 거고 여기는 120명인데 70명이 무려 절반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정말 누구보다 어느 학교보다 훨씬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절반 안에 드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서울과학고를 계산을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바뀝니다. 내가 저의 저런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서 내가 과연 50% 안에 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 바뀌어요. 처음엔 다 서울과학고였는데 다 실리를 찾습니다. 실리를 찾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다니고 과학을 딴 데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그 학원에서는 서울서라고 했대요. 그 학원에서 그 학생이 지금 거의 식당에서거든요. 이 학생이 인천 쓰겠대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저희 학원에서는 서울 가는 등수가 안 나와요. 저희가 더 높게 나와요. 저희가 왜 그러지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학원을 많이 비교해 보면 타 학원 시험 보는 타 학원에도 잘 나오는데 저희 학원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저희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재학교 입시 이쪽에서 할게요. 질문해주세요. 영재학교 입시 수학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수조합 기하 창의력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KMO랑 그다음에 이제 각 KMO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보실 때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수는 중학교 개념 풀 수 있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정수 문제들이 나오고 조합은 세는 문제, 확률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하는 평면 기하, KMO 수준, KMO 이거는 무조건 KMO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게 가장 힘듭니다. 기하가 가장 오래 걸려요. 영재학교 입시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딱 뭐냐 그러면 저겁니다. 기하. 1년 내내 해도 안 돼요. 이번에 KMO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아이가 KMO 점수가 안 나왔을까 했을 때요. 올해 KMO 같은 경우도 기하가 되냐 안 되냐가 무조건 결정을 짓습니다. 모든 시험. 네.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입체 도형, 작도, 종이 접기 보셨죠. 그다음에 창의 유형은 게임 전략, 퍼즐. 그러니까 게임 전략이란 뭐냐면 무조건 이기는 방법. 그다음에 퍼즐, 추론형, 융합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KMO를 보면은 KMO는 영재학교랑은 좀 다른 게 영재학교는 중학교 위주의 문제예요.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로 시험을 봅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서 솔직히 선행이 하나도 안 돼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재학교 가는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서 얘를 찾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고1 거가 고등사 3 이제 끝난 학생도 있었고 중학교 3학년을 이제 들어간 학생도 있었고 다 합격했어요. 걔네들은 머리가 좋은데 놀고 있다가 선행은 너무 하기 싫고 학교에서는 탑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타나고 짜잔 하나 나타나고 오늘 재밌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KMO는 고등학교 과정이 다 나옵니다. KMO는 고등학교 과정의 극심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하죠.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중상의치대반을 하고 있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상의치대 M반에 1등이 있습니다. 1등. 부동의 1등이 있어요. 수학 1등. 그 학생이 이제 KM 은상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KM 은상을 타고 2년을 쉬었어요. KM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은상 탔으면 안 해도 됩니다. KM을 안 했다의 기준, 안 해도 되는 기준은 동상입니다. KM은 동상을 타면 1등급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지금 부동의 1등인데 그 학생이 보면 고등사 상하 수원 미적 거의 막힘없이 풀어요. 합통까지. 그 학생은 영재고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 KM을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추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대수 보시면 고1 수학의 다항식, 고차원 비례 함수를 보고 고2 수학의 수열을 보고 정수는 이게 가장 힘든 건데 정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극심하고요. 모든 문제집 중에서 그냥 맨 뒤에 나오고 근데 딸랑 한 문제만 알려주는 한 문제만 나와요. 가장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KMO에서는 그냥 매일 합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정수 시간마다 하는 게 정수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조합, 고1 공통수학 투 수열 조합하고 고2 확통 중국조합 수열 점화시마 제가 확통 수업을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KMO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쉽게 하는 게 그걸 안 해야 하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뭔지 아시죠? 확통이 이제 수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통을 전부 다 시키거든요. 이제 선행할 때 차이가 진짜 극명하게 나요. 확률할 때 특히 통계는 어차피 암기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경우의 수 확률 들어가면 애들이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해시키는 과정이 엄청 오래 걸리죠. 물론 기하가 훨씬 오래 걸리고 경우의 수 확률은 그러니까 그 로직을 도저히 모르겠대요. 학생들이 진짜 너무 답답해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똑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고 아이는 계속 모르겠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은 말 그대로 세는 거 경우의 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경우의 수를 평상시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괜찮은데 퍼즐 좋아하거나 뭐 이런저런 경우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게임도 하거나 뭐 게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체스를 하든 바둑을 하든 오목을 하든 뭐든지 간에 남학생들은 그래서 좀 많이 하는데 여학생들은 생각보다 그게 없죠. 근데 여학생들도 의지와 끈기로 다 이겨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없죠. 없어요. 고3 기하 나오는데 그 고3 기하에서는 이제 그게 어차피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고 기하가 도움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도형의 방정식하고 물론 다 킬러 문항은 싹 다 도형인데요. 미적분 빼고 나면 거기서 이제 원의 성질을 쓰면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솔직히 몰라도 풀 수 있어서 네. 기하는 이제 중등 과정 기하 전범위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KMO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과정과 크게 연결되는 것보다는 진짜 영재고 진짜 영재성을 판별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KMO 1차와 2차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MO 1차 제가 이제 기준을 잡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KMO를 지금 봤어요. 올해 보낸 학생들 저희 있으시잖아요. 우리 애가 영적으로 해도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KMO 안 해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KMO를 봤어요. 근데 1년을 공부했는데 해도 되느냐?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위 50% 정도 되면 할만하다. 무조건. 상위 50% 안에 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걱정은 크게 안 한다. 아이가 열심히만 해주면 된다.
상위 50%가 안 된 학생은 어떡하냐?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감학생 상위 50%가 몇 점이냐? 33점입니다. 올해 KMO 33점. 33점 미만, 그러니까 1, 2점 차이 나면 괜찮고요. 20점대다.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그리고 33점 이상이다. 뭔가 하긴 했다. 그죠? 이제 공시 성장을 시키면 되는데 실제 한 중3 학생 중에 한 명이 작년에 50%였거든요. 지금은 탑입니다. 탑 클래스로 가 있어요. 거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그 점수 보고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KMO 이제 1차는 되고 이제 지역 동사 이상이 이제 KMO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요. KMO 2차는 이제 2차 시험은 11월에 보는데 서술형이고 8문항이고 무려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KMO 2차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영재학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영재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합격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2차 그러니까 KMO 영재학교를 합격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다 잘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린 과학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수학도 잘해야겠지만 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를 보면 과학은 아이들이 보자마자 그게 떠올라요. 봤던 거잖아요. 뭐는 천체다, 우주가 떴다 그러면은 아 별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자기가 공부했던 별에 관련된 게 주르륵 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과학은 많이 아는 만큼 잘 나와요. 근데 수학은 다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아이들이 진짜 무에서 계속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길을 막 찾아다닌다. 길이 없는 거를 계속 찾아다니는 느낌이면 과학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과학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만큼 무조건 합격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수학은 좀 덜 해도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수학을 잘하잖아요? 붙을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걔는 과학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근데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떨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럼 KMO 2차는? KMO 2차는 올 서술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엄청 어려운 문제를 극도의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지겠죠. 네. 물론 이제 홍동문 박사님 때문에 제가 항상 거기 몰입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몰입의 효과.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서 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KMO 2차를 한 학생들은 서울과학고 가능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다 뭐만 무다 이건 아닌데요. 서울과학고 정말 신기하게도 KMO 2차 수상자를 귀신같이 찾아내더라고요. 합격할 애들은 거진다 이거예요. 이거 있는 애들은 거진다 들어가요. 물론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 KMO 시간표를 보시면 KMO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M반, S반, A반, 있는 있고요. 그래서 월수금 KMO 2차 대비하는 반이 월수금, 그다음에 S반, 여기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냐면 선행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 저희가 시작하는 거는 9월입니다. 그래서 KMO를 지금 KMO 반을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9월 지금 이제 선행진 나가니까 선행진도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게 수원수투 실력 정석하고 있는 S반이고요. 대수비적 이건 지금 이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이름을 써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수원수투 실력 정석 나가는 반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화목일에 지금 현재 이제 시작하는 반이 지금 하고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이 들어가거나 이제 7월에 새로운 반이 개설됩니다. 7월 15일 날 새로운 반이 개설되니까 요거를 이반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캠프 시작하겠다 하시면 여름에 캠프 입문 과정이 주3일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영재학교 수학은 뭐냐면 화목일에 5시 20분 10시 수업이 월수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월수금반이 없고요. 월수금에는 과학을 진행하고 저희는 월수금 과학을 진행합니다. 화목일은 5시 20분 10시고 여름방학 특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수학 실력 성장에 초점한 수업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교재를 계속 똑같은 걸 쓰지 않고 그 해 들어온 학생들에 맞춰서 교재를 재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도 또 제가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창의 수학, 수화식, 조합, 기하, 개별 진도 교재. 개별 진도 교재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진도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드릴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한 문제 가지고 3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 진도 교재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자소서 탐구 관리 및 첨삭 진행합니다. 자소서 탐구 관리 이제 탐구가 가장 힘드니까 근데 애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고 그건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수업할 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교 기출형의 모의고사도 이제 겨울방학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경한 대대생인과학 나눠 집중 트레이닝을 겨울에 진행합니다. 겨울이나 봄 중에 시작하게 되고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끊임없이 문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수학을 하면 영재학교 입시잖아요. KMO 공부랑은 좀 다르죠. 그건 공부할 때고 입시생은 진짜 힘들어요. 고3 수험생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근데 이제 거기서 멘탈 관리, 인성 관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좀 많이 하고요. 상담하면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학생들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울까요? 1대1 하면 애들 울어요. 짜놔야 돼요. 뭔가 이게 죄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불르니 울어요. 남자 여자 할 때도 다 울어요. 그냥 진짜 이거는 말씀 비슷해요. 네, 진짜 극한 상황에서만 합니다. 네, 극한 상황에서 아이가 제가 물어봐요. 상담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혼자 떨어진 애들 들어오고 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좀 아이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저희 이제 중요한 영재학교 왼반 시간표를 보시면 지금 N반은 이제 KMO 2차 반이고요. 저희 영재학교 S반과 A반을 보시면 이제 화목일에 5시 20분 10시 7월 16일 개강 그전까지 지금 현재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 내신 대비 끝나면 복귀 수업 해서 이제 뭐 고등사 3화 심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마무리해서 고등사 하는 걸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입시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 끝나고 나면요. 궁금하실 때 그래서 다 넣었습니다. 네, 원래 이거 12월에 설명할 때 하는 건데 9월달에 12월 2월에는 이제 화목일 수학 수업하고 월수금토가 과학 수업이에요. 주 7일입니다. 주 7일이고요. 저희 학원의 검색대 특징입니다. 처음에 이게 단점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루라도 쉬어야 되는데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대치동 다닌다고 제가 아까 저희 학원 결친 애들 있잖아요. 결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주 6일 나가요. 저희 학원 3일, 화목일, 그 다음에 월수금, 과학 3일. 토요일날 비죠. 놀아요. 진짜 어머니들 맨날 하잖아요. 제발 좀 공부시켜달라고. 근데 그럼 저희 학원 다니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과학을 따내야 하니까 토요일날 놀아요. 개망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이 잘했겠죠. 근데 누적이 되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저도 단점이라 했다가 지금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 7일을 못 버틸 것 같지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다 버팁니다. 다 버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토요일날 학생들이 5시 20분 10시까지 수업인데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뉴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합니다. 이제 파이널이잖아요. 마지막에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작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알아서 했더니 진짜 알아서 한 6명 정도 나와요. 다 나왔겠는데 어쨌든 근데 토요일날 낮에는 과외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메꾸고 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날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12월부터 시작하고
과학 복수 테스트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학원만의 키인데 학원만의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타학원 성적표를 봤어요. 타학원은 이제 대체적으로 유명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원은 똑같이 수학과학 모의고사를 보고 저희도 수학과학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성적밖에 없어요. 성적과 등수 끝. 시험지를 안 줍니다. 일단 타학원들은 일단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시험지를 안 주고요. 해설지도 안 줘요. 수업 시간에만 풀어주고 끝이에요. 저희는 시험지 주고 답지도 주고 풀이까지 다 주고 게다가 선배 데이터까지 다 비교해서 보여드려요. 선배가 이 시험지를 몇 점 맞았는지 보여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요. 선배들보다 높잖아요. 합격생들 점수를 보여드린 거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작년 애들이 그렇게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애들이 재작년부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바뀐 시험지가 재작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학생들이 그 전년도 선배들의 점수를 보면서 아직까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랬는지 열심히 하는 진짜 그래서 80%가 됐나. 그럼 올해도 저도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로만 하면은 솔직히 그 정도 붙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겸손하게 절반만 붙었어, 절반 이상만, 절반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기간은 굉장히 짧게 가집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기말까지는 다 저희가 2학기까지 내신 대비 엄청 중요한 내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풀로 관리가 들어가고 3학년 되면 입시예생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은 굉장히 짧게 가집니다. 이때 4월달에 학교 추천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쓸 거냐? 서울이냐, 경기냐, 인천이냐, 뭐 세종이냐 다 그때 저희 성당을 그동안 성적 가지고 선생님들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다 먼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부모님하고 다 얘기했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학교 최종을 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6월이 되면 이때 마지막 한 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안 변하더라도 믿어주세요. 제발. 진짜 믿어주세요. 그냥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리지만 힘들면 그만둬라. 아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힘드신 거지.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이 널 보기 힘드니까 그럼 너를 보고 힘드니 그만둬라. 이게 맞지. 자기 애가 힘든 거 아니에요. 애가 힘들었으면 벌써 그만뒀죠. 애가 힘들면 학원 나간다고 벌써 얘기 안 했어요. 애들이 그냥 학원 다니는데 왜 자꾸 그 힘들면 그만두러 가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아이를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문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만두라는 말 제일 싫어요. 그럼 이제 100% 멀어지십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그냥 공부하니까 성적도 안 나와서 힘들거나 그냥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위치가 더 잘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니 답답해다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딱 신호예요. 엄마 힘들어. 그러면 뭐 하셔야 되죠? 도와주실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얘가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바로 하는 말이 뭐가 힘든지를 제가 상담을 해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학생하고 상담해서 너 뭐가 힘드냐? 그럼 대부분이 과학 성적이 안 나와서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글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이번 주는 너 생물만 해라. 딴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돼요? 그냥 너는 야간에 생물만 해. 그럼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사라져요. 잘 다녀요 또. 그럼 또 이제 물리학이 떨어지죠. 다시 또 이제 물리학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니까 이 입시를 할 때는 계속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잘 나와도 칭찬 엄청 해주시고 격려 막 해주시고 넌 이렇게 힘든 공부를 정말 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기특해 하시면 됩니다. 대신 안 하고 논다 이런 건 무조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만 잡아내면 됩니다. 뭐냐면 영재학교 입시는 영재학교를 가겠다는 게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지가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의지가 없는데 와서 의지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영재학교 반에 있는 거를 그냥 뿌듯하게만 여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재학교 반이야. 이걸 그냥 모두 다 떠들고 다녀요. 근데 공부를 안 해. 저희가 봐도 안 해. 학원에서도 안 해. 그러면 저희가 먼저 얘기해요. 이 학생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네,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이 제일 많이 변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지금 현재 계속 안 변하다가 6월 달에 변한 학생이에요. 지금 저희 이제 한 학생이 말씀드리면 지금 과학 모의고사를 지금 2주 연속 1등한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이 남학생인데 그 전까지는 한 10등 안쪽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6월 달 되면 갑자기 연속으로 1, 2등을 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 무려 90점대를 맞춰가지고 2등이 70점대인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 걔가 근데 오픈해줬어요. 뭔지 아세요? 백지 복습이래요. 과학을 백지에다가 자기가 모든 복습을 하고 있다 지금. 대단하죠? 훌륭하죠? 네. 여태까지 안 하다 왜 지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까지 왜 진짜까지 왜 지금 하냐 했는데 근데 지금 해서 진짜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막 변해요. 성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쭉쭉쭉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자기 막 물론 안 올라서 섭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많이 변하는 시기다. 기말고사 대비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6월 달은 대비 기간이 없고요. 알아서 조절하는 시기고 이때 지금 현재 6월 지금 다 다음 주면 내신 시험인데 아이들 아무도 내신 공부 안 해요. 입시가 훨씬 중요하죠. 그럼 이제 또 불안하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무조건 영재고 입시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은 학교에서 끝내라. 주요 과목만 완벽하게 해놓고 기타 과목은 그 전날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영재학교 입시 기간에 만약 내신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내신 기간을 일주일 챙긴 학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학원을 빠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영재학교 시험이 언제라고 할까? 7월 7일이에요. 기말고사 언제죠? 7월 1, 2, 3일. 끝나고 4일 동안 그 감을 다 끌어올려야 돼요. 내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신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날립니다. 모든 공부를 했던 거를 내신 공부한 것만 날려야 되는데 그 앞에 것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랬어요. 매년 그랬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내신 끝나고 한 3주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7월로 바뀌면서 과학고 입시 기간을 맞추면서 되게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감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서울과학고 간 학생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았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풀로 달았어요. 너 내신이잖아. 내일 시험 보는데도 오늘 나와 있어요. 다 했대요.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다 끝내고 온 거죠. 학원 오기 전까지 다 끝내놓고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했더니 지금 모든 애들이 다 절대 안 빠지겠다. 그러면서 시험 전날도 빠지면 안 돼요. 안 빠질 거지? 이거 다 안 빠진다.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다 붙을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진짜 다 붙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태로 가자면 얘는 무조건 다 붙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봤네요. 2월달에 여기 3월달에 보시면 3학년 학교생활 완전 중요하니까 3학년 추천서를 3학년 선생님한테 받으실 때 학교생활 신경 쓸 것. 가끔가다 전근 가시는 선생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은 추천서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잘 몰라서. 굉장히 모릅니다. 저 5월밖에 안 되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실제 난 너 모른다. 그래서 미션을 주시면 미션을 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럼 좀 다행이죠. 그다음에 과학 모의고사 이게 과학은 진단고사 복습 테스트였다가 이제 모의고사로 바뀌고요. 이제 5월달에 접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지원 합격을 반조정을 해가지고 6월달 파이널은 서경환반과 대대생과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레벨링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은 이제 2차 지필고사 대상자 발표 테스트하고 이제 끝나고 그거는 끝나고 8월에 3단계 캠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선생님들은 이제 저하고 우리 김민아 소장님, 장수혁 팀장님, 박상민 선생님, 홍재영 선생님 이렇게 5명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문제 유형은 이제 경시 유형, 창의 유형, 실험 유형, 요한 유형이라고 돼가지고 중등 심화 및 고등과정 학생과 올림피아드 경험이 필요하고, 창의 유형은 이제 많은 독서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험 유형은 실험 설계, 도구, 실험 도구 원리 사용 방법, 융합 유형은 정확한 개념의 문제적 능력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중등 심화 개념은 고등과정의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수학의 메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을 지금 따라하고 다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학원 다니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이제 온라인도 이제 보내신다 하시니까 이제 학원 이름을 막 대놓고 거론할 수는 없는데, 유명한 학원도 아시죠? 몇 개 아십니까? 뭐 있잖아요. 뭐 S 학원, D 학원, A 학원. 그래서 A가 제일 약하죠. 다 인정하시죠?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걸 다 다녀요 지금 저희들이. S 학원도 다니는 애 있고, S 학원은 다니다가 넘어가고, S 학원은 탑반 나왔는데 저희 학원에서 꼴찌해가지고 저희 학원 다니면서 지금 과학이 탑이 됐어요.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학원 다니는데 A 학원에서는 이 학생은 한 학생은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은 서울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식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게 왜 얘기 말씀드리냐면, 대치하고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는 입시를 7월부터 시작을 하죠. 중2 7월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본기부터 다시 달아지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수능 문제 다 풀리세요. 제가 교재를 봤는데 문화생지 뭐 수능 다 풀리시더라고요. 얘네 그냥 수능 봐도 돼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엄청 탄탄해요. 저희 과학생들이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대치동에서 과학을 배우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가 전부 창의 사고력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워낙 올림피아드 하는 학생들도 많고 선행하는 학생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걸 한 반에 몰아넣으면 지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문제를 다 창의 융합형 사고 문제를 내면 돼요. 올 서술 문제. 그러면 그냥 좀 쓸 줄 아는 아이들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높은 반에 가요. 근데 구멍은 숭숭숭 나 있죠. 기본기는 없고 답은 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다. 저희 시험 보는데 막 최하였어요. 최하. 그래서 그 학생이 겨울에 와가지고 다행히 12월에 넘어오면서, 지금 저희 학교 1월에 넘어갔구나. 1월 끝나고 와서 2월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모든 걸 다 채워가지고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서 이제 아마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뭐 물리원, 물리투, 화학, 화투, 생물, 지구과학에 세계대 선행심화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돼 있어야 되는데, 물투, 화투는 이제 중학교 연결된 것만 보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내신 워낙 잘 가주시니까 넘어가시고, 저희 입시가 보시면 겨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시간표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저희 과학 시간표 어떻게 되냐면 12월 전까지 영재고 화학 M, 물리 M반은 뭐냐면 1, 2가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S반은 중등과학만 완료한 학생입니다. 이해되시죠? 금수. 그 다음에 여기 토요일날. 지금 대상자 이제 되시죠? 분들은? 가늠이 되시죠? 뭐가 없죠? 생물지구학을 다 물어보십니다. 생물지구학을 도대체 언제 하냐? 네, 물화생질 다 같이 하니까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S학원 아이들 학생은 물화생질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시면 2학기 되게 짧죠. 2학기가 상당히 짧은데 그 시간 안에 물화생질 다 보는 거거든요. 한 바퀴 돌렸다 했어요, 분명히. 근데 몰라요. 선행시켜 보셔서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짜리 수업이니까 이게 복습까지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내신 지랑을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수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지구가 암기인데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복습 안 하고 그냥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 오니까 생물지구학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떠나가고 없고 그러니까 안 하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그냥 결론 내신 겁니다. 그냥 생지는 다음부터 하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생지를 안 하고 물화에 집중합니다. 물화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겨울 돼서 생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물화 생지를 전체 다 하고요. 매주 시험 봐가지고 진단을 봐가지고 복습 테스트를 하고 클리닉도 하고 물화 방학특강 그다음에 우리 방학특강에서 이제 과목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 주제 보고서도 역시 발표시키세요. 과학 같은 경우 화학생은 화학도 시키시고 물리할 때도 물리 저희 권사원번에는 이제 물리도 시키시고 저도 수학을 시키고 그래서 탐구는 일단 주제 하나씩은 다 됩니다. 이게 또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 7월까지는 심화개념학습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 아까 저희 수학과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를 통한 선배들과 점수 비교. 저희가 과학 성적도 선배들하고 데이터 비교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한 과목이 목표야. 그러면 한 과목 선배들 점수만 봐요. 그러다가 내가 좀 부족해. 학교를 바꾸기도 하고 이게 됩니다.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중에 지원학교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학교를 자소 작성을 첨삭 진행하고 이제 7, 8월 캠프하고 이렇게 저희 과학생들이 엄청 많이 시키세요. 노트를 많이 쓰게 하시고요. 학생의 동기부여 엄청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특히 이제 권사원번에 입시 그리고 박윤영 선생님도 엄청나게 아이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 저희가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잡습니다. 집요하게 잡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꼴을 못 봅니다. 특히 워낙 유명해요. 박윤영 선생님은 붙잡습니다. 완전 붙잡고 늘어지고 막 안 하면 안 보내고 다 아실 겁니다. 아니 많은 학생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꾸 공부 시키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도 진행하시고 역시 끊임없이 문제 연구를 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학생이 선생님과 학을 관한 소통으로 학생의 관점을 파악하고 영재학교의 전략적 지원 상담 학생의 간절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써놓고 권사원본자님 영재학교 과거 입시 과거와 과학교 입시 통찰을 맡고 계시고 박유영 선생님, 최영인 선생님, 노현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서 과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되게 오래 하셨어요, 같이. 추가 지원권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가 특별하냐. 일단 이 시간표는 아까 보여드린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KMO 이제 수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KMO 여기 저희 파이먼 티셔츠예요. KMO 날 다 같이 사진 저희 사진인데 선생님도 응원 가가지고 이렇게 서울대가 응원 했었고 그다음에 응원 이제 잘 보라고 이렇게 응원 뭐죠? 뭐라 그래?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저희 초콜릿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격려 이제 시험 잘 보라고 응원 선물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 보여드리는 건 다 아시죠? 재원생들 성적표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도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KMO 성적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영재학교반이 이제 보시면 이름 가려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배 점수. 오는 거 보시면 되게 아시겠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울과학고 이게 우선 선발 이렇게 써 있고. 제가 여기 보시면 떨어진 학생들 써놨죠. 과학과 합격생들까지 보여드립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영재교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수학만 높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수학과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캠프까지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62점이잖아요. 아 다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생은 대전이 목표인데요. 지금은 다 뛰어넘었어요.
현재 지금 대전 가는 선배들보다 다 잘해요. 이게 5월달 성적표거든요. 21등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탑3 안에 들고 그 다음에 과학 성적도 이렇게 선배들 점수를 보여드려요. 그럼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딱 보고 과학은 어느 정도 됐다. 수학이 안 나오네. 그럼 저한테 수학 상담을. 수학이 좀 됐다. 과학이 안 나오면 과학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등급도 다 나오고요. 과목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점수를 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등수밖에 안 보여요. 아 진짜 성적만 보라고 했거든요. 아니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 되면 잘한 거다. 얘기가 안 들어요. 네, 제가 몇 대인가요? 네, 그렇죠 뭐. 네, 어머님들도 등수가 더 중요하시죠, 그죠? 근데 이게 모든 학 서울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 쓰는 아이들, 한국 쓰는 아이들 다 있기 때문에 딱 등수로만 하면 안 되죠. 성적으로 봐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월별로 시간표를 보여드려요. 경제학교과 같은 경우는 월별 시간표를 보여드리면 주 7일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는 시간표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네, 저희가 특징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K모 공부를 K모 공부 지금 끝났잖아요. 중2 같은 경우는 중1 초록도 마찬가지죠. 만약 끝나게 되면 이제 토탈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K모 공부 어떻게 할 건지, K모를 하나 쓰는 K모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영재학교 입시 이제 전문들은 K모를 더 할 건지 말까지 결정을 하실 거고, 영재학교 이제 중2는 이제 영재학교 입시 대비를 할 거고, 아니면 의치대반 자사고 대비 진도 내신 관리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할 거고요. 영재학교 입시 이후에는 합격자 수학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보통 합격자들은 대치동을 많이 갑니다. 저희가 이제 못 담는 게 있어요. 못 담는 학생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과학이 대학교 과학 과정을 해야 돼요. 영재학교 커리큘럼은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고 대학교 과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수학은 상관이 없는데 과학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저희가 수학 프로그램 올해부터는 깝니다. 올해 중3부터 제가 하려고 하고요. 불합격자는 이제 과거 입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는 날 즉시 떨어지면 울지도 못하고 바로 저랑 상담해서 과거 입시를 해야 돼요. 진짜 이성적으로 가고 제가 미리미리 말해줍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말을 해도 당연히 울고 집에 가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작년 학생들은 그냥 다 왔어요. 당일날 떨어졌잖아요. 집에 가서 한풀이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상담해가지고 과거 입시를 다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치대반이나 중등반 학생 만약에 이제 자기 캠을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고등심화 진도 학습하고 저희가 이제 전국 자사고 입시 컨설팅 전국 자사고 입시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재고 센터가 영재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상고 애대고 하나고 입시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만약 저희가 이제 물론 입시를 직접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파이마 입시 컨설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고등부로 이관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번에 원장님이 그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고 원장님이 이제 독서 관리를 해주셨어요. 독서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거 보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저기 뭐지 QR코드 찍으면 나옵니다. 타이머 입시 TV가 이번에 저희가 오픈했고요. 여기 이제 엄보영 소장님이 하시는 게 지금 만 넘었습니다. 시청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대입하시는 입시 컨설팅 소장님하고 이렇게 저희 김민아 소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파이마 소장님하고 대치 파이마 소장님하고 입시 TV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이게
저희 전체적인 것만 보여드리고 입시 디테일한 건 보여드렸지만 이제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개념 말씀드리면 제가 더 수없이 이것저것 얘기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너무 이제 제가 뭐 말씀 영재학교 입시와 피해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고요. 제가 수년간 가르쳐서 얻은 결론은 성장입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입시를 하거나 KMO를 했을 때 아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 결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엉덩이 힘이 커지거나 엉덩이 힘이 길어지거나 끈기가 생기겠죠. 물론 이걸 안 맞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것까지 알았다는 것 자체도 성장이라고 봐요. 이건 나랑 맞지 않는다. 어쨌든 간 아이가 깨달은 거죠. 이 공부는 실제 KMO 공부하다가 뛰쳐나간 학생들도 많습니다. KMO 공부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드랍 한 방에 통째로 저 날라가져 있어요. 뭐였냐면 아이들 전부 다 그냥 KMO 다 안 하겠대요. 여학생들이 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의지대반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지금 현재 고3인데 각 학교 수학 1등급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나이가 저는 이건 안 맞는다. 대신에 선행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 영재학교 입시를 하는 애들은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 7일 내내 공부하잖아요. 주 7일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데 애들이 졸면 잠을 깨워가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깨우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해요. 끝나고 나면 공부 안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진짜 그 합격생들이 와서 저희 합격생들 이 사진 아닙니다. 합격생들이 찾아와서 자기 합격 스토리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 중에 한 학생의 말이 너무나 꽂혀가지고 아이들이 그 선배가 진짜 한가영 간 선배인데요. 그 학생이 그 말을 해요. 뭐라고 했었냐면 올 때마다 똑같은 말 하는데 영재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은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충분히 영재학교를 갈만하구나, 나도 성장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듣더니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가역으로 갑자기 턴을 했거든요. 막 그랬는데 어쨌든 막 그랬어요. 근데 되게 멋있죠. 근데 그 학생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학생도 수학과학이 거의 밑바닥 수준에서 걔도 캠을 안 했으니까요. 캠을 안 했으니까 수학과학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가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러니까 오로지 영재학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10만 고등학생인데 점심시간에도 영재학교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둘 다 붙었어요. 한 명은 그 학생은 한국 가고 다른 학생은 세종 갔어요. 10만 포에서 영재학교가 아닌 저희 학원에서만 간 거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둘이서 점심시간 돼서 만나도 영재학교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갈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진짜 되게 엄청나게 좋은 학생한테 좋은 경험이다. 그래서 이 경험을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건 영재학교 입시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학교 입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도 되는데요. 한 달이 뭐예요? 하나고 상상고 이런 거는 하나고 외대부고는 한 달도 안 걸리고 솔직히 준비하는데. 근데 영재학교는 무려 1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대단합니다. 물론 KMO도 마찬가지죠. KMO도. 근데 KMO는 입시가 아니다 보니까
KMO는 성과 내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KMO는 아이들이 목적성이 완벽하게 뚜렷하진 않죠. 수학을 정말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재학교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 저도 항상 성장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입시를 시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영재학교 공부만 했어요. KMO 공부를 KMO 보세요. KMO 2023년 KMO 54점이었는데 이거 은상 나왔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KMO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KMO랑 영재학교는 같은 공부가 아닙니다. KMO 공부도 아까 말씀드린 정수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에 이렇게 되고 50점 무상이었는데 78점 금상 나왔어요. 지금 올해 KMO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41점 50% 아까 말씀 50% 학생이 이번에 동상 받았어요. 근데 얘는 비응시생이에요. 자, 2020년 KMO 안 했어요. 동상 보이시죠? 이번에 동상 받았어요. 이 학생이 아까 그 성적표의 학생입니다. 동상 받았고 62점 동상 받았고 51점 장려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KMO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영재학교 공부만으로 그냥 KMO를 보게 한 겁니다. 중3 아이들.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이유는 영재학교 입시 전에 큰 시험을 한번 봐봐서 좀 그런 이제 뭐랄까 경험을 미리 해놔가지고 좀 이렇게 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봤던 거고요. 졸업생 스토리를 보면 영재학교 졸업후 서울대 입학하는 건 너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과형 진학후 장학생이 된 학생도 있고 근데 한과형 진학후 서울대 통계학과를 갔는데 수학과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캠브리지 수학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교 불합격하고 세종 가고 나서 조기 졸업하고 치대 간 학생도 있고 의대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성공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 학생도 영재학교 가고 싶었던 학생인데 어쨌든 자기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물론 의대 가서 되게 좋아하긴 하면 되게 좋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자기가 도움이 많이 됐다 해요. 실질적으로 이때 이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은 충분히 이 영재학교 입시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 그래서 꼭 영재학교 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과형은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없는. 네, 없어요. 한과형은 우선 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형실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일반 전형을 지원해요? 장애형실 전형은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이 안 되고요. 어떤 학생이 붙냐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내가 일반 전형을 내가 원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장애형실 전형. 장애형실 전형이 먼저 있어서 장애형실 전형을 지원하거나 일반 전형을 못 하고요. 장애형실 어떤 지원하는